안녕하십니까. 지문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1번부터 10번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하면서 푸는 그 부분, 화법 작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진 않은데 긴장을 하게 되면 또 안 풀리게 되고, 여기서 안 풀리게 되면 다음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국어에서 생각보다 중요성이 높은 파트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항상 언제나 always 잘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작 지문, 보통 문제에서 지문으로 가는, 비문학을 풀었던 방법처럼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연 1번. 강연에서 제시된 용어를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수능 지문은, 이 수능 선지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이 있는데요. 수능에서는 정답이 되려면 항상 이 1번, 2번 두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켜야만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제 1-1번을 찾아볼까요? 먼저 1-1번은 제시된 용어를 정의했다. 즉 뭐예요? 뭐 유리창이면 유리로 만들어진 창문, 이렇게 새면 날개가 달린 동물, 이런 거 정리를 해준다는 게 바로 제시된 용어를 정의한다 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 화작문은 절대로 이렇게 막 나나나나나나나나 읽으면 시간이 다 갑니다. 최상위권 친구들, 즉 1등급을 원한다면 이 화작문 1번부터 10번까지는 적어도 13분에서 14분 사이에는 모두 풀려야 뒤에 어려운 문제에 효과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풀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걷다가 유리문에 부딪힌 적 있나요? 경험했군요. 아팠죠? 시야 겹쳐서 인식하지만, 그렇다면 없을까요?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자외선 반사 테이프입니다. 만약에 이 1번이 맞았다면 여기서 반사 테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반사 테이프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무엇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죠. 그렇다는 것은 1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1번이 선지가 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번.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아하. 물어보고 잘 이해하셨군요. 확인한 다음에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지문을 어떻게 빠르게 보냐, 물음표를 보자는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물음표를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걷다가 유리문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뭐 상호작용, 대답을 듣고 반응을 확인하고, 아하, 네, 몇몇 학생들이 경험했군요. 이게 아팠죠? 상호작용 바로 하고 있죠. 아하.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해서 글 전개까지 정확히 2번이 딱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바로 2번 고르고 넘어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3번. 청중의 배경, 사실 이 화작문은 이 나머지 부분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없는데, 사실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게 반전 효과를 주기 좋죠.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와야 3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부분에서라고 이렇게 힌트를 줬기 때문에 앞부분을 우리 봤는데 순서가 있나요? 전혀 없죠. 5번 강연의 이해 하는 질문, 또 질문이에요. 그럼 물음표를 보면 되는데, 그리고 강연을 마무리했다는 거니까 마지막인데 마지막 부분에 물음표가 전혀 있지가 않죠. 그래서 5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네,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며칠 전 우리 집. 자, 이 문제. 학생의 듣기 활동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 보세요. 이 학생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 반응이 어떤 생각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을 보겠습니다. 보기로 보면 며칠 전 우리 집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혀서 놀랐어. 비둘기도 야생조류에 해당할까?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우리 집에도 부착하면 새가 부딪히지 않겠지? 야생조류가 부딪히지 않게 유리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제 선지해서 고르라는 거죠. 네, 1번을 보겠습니다.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렸다. 과거 경험. 며칠 전 과거 경험을 떠올리면서 들었다. 아하, 들었네요. 오케이. 2번.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의문을 들었다. 설득의 근거가 뭐였는가? 야생조류. 야생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서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좁다. 이 때문에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해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정말 시야가 좁기 때문에 부딪힌 걸까? 라고 의심을 해야 하는데 네 가지 질문, 네 가지 반응 중에 그 반응이 있었나요? 아무리 봐도 없죠. 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3번은 어디냐?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아하.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여기 나와있죠. 4번. 강연자가 제시한 방법이 실제로 효과적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똑같이 여기 있죠. 5번. 강연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들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천.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3번이 3점짜리네요. 하지만 3점이지만 3점짜리가 아닌. 자, 보기는 강연에서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기억에서 활용하였다. 저는 이 보기가 나왔다는 거는 보기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보기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1번 자료는 무엇인가? 자, 시야 범위에 대해서 사람은 이만큼이지만 조류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자료네요. 2번은 무슨 자료냐? 사람과 야생조류의 인식 영역, 색 인식 영역. 사람은 가시광선만 보지만 야생조류는 자외선까지도 볼 수 있다 라는 자료네요. 그럼 자료 1번과 자료 2번은 각각 어디에 쓰일까? 먼저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왜 부딪히는가 하고 무슨 설명을 했죠? 시야가 좁다. 여기 기억 자료는 여기 써놓는 게 좋아요. 얘는 기억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다시 갈 필요가 없죠. 자, 2번. 니은.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죠?
다들 잘 알고 있군요. 자외선에 관련된 얘기네요. 보시는 것처럼 야생조류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보는 색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다. 이거 뭐였죠? 네, 니은이 자료 2번입니다. 자, 디귿은 뭐냐? 테이프를 붙였던 그 효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료 1, 2번으로는 그 효과를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은 자료가 없어요. 이걸 보면 디귿이 들어간 선지는 일단 지우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땡. 이렇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피해 현황. 아니죠. 2번, 사람과 야생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름을 설명하기 니은에서,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서 활용했어야 됐죠. 4번, 자료 2는 야생조류가 유리창에서 충돌하는 원인 설명하기 위해 기억, 자료 2는 어디서 썼다고요? 니은. 자료 2는 야생조류가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니은에서 활용하였다. 자료 니은, 자료 2 니은, 반사 테이프 맞죠?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는 보기를 먼저 파악하고 가고, 보기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선지 지문에서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죠. 이 꿀벌 지문이었는데요. 꿀벌 지문. 이거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던, 학생들을 굉장히 당황시켰던 지문이었는데, 조금 이 평가원에서도 신유형이다 라고 그랬는데, 어찌 신유형일까? 이것들을 신유형이지만 사실 풀이 방법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봐야죠. 문제를 봤는데, 어머나, A만 보래요. A만 보면 되죠, 우리.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A로 가보겠습니다. A, 이제, 선지를 먼저 보고요. 학생 2가라는 거는, 학생이 2가 얘기한 내용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학생이가 세모세모거리, 네모네모길을 언급한 것은 만나거리가 사랑시만의 특색이 드러난 곳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겠군. 자, 그럼 학생이가 얘기한 거 볼까요? 세모세모거리, 네모네모길처럼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 이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가 이 말이 되는 거죠. 사랑시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맞죠? 2번. 학생 3, 이번에 학생 3이에요.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고자 한 것은 학생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거겠고. 자, 보겠습니다. 학생 3. 그럼 만나거리 대신에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 만나거리 대신에. 만나거리 왜 대신해줘? 만나거리는 특색이 없으니까. 우리 도시가 청정한 점을 드러낼 수 있잖아 라고 했네요.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한 것은 학생이의 발언. 학생이의 발언이 학생 3 발언 바로 위에 있었죠.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그렇죠. 만나거리 말고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 3번 다시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이를 첫 번째 걸 봤죠. 그럼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사랑미술관을 소개하고자 한 것은 모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겠군. 그렇다면 모든 과제 안내장을 먼저 봐야겠죠. 조건, 그리고 조건을 보랬죠. 우리 도시에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를 포함할 것.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조건에서 이제 학생이가 응 알겠어. 그리고 사랑미술관도 소개하자. 거기서 운영하는 유화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네, 같은 뜻 다른 말 여기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거라 특색이 있어 보이던데 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잘 고려했죠.
4번 이제 학생 1이 나왔습니다. 학생 1이 유아 그리기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독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겠군. 자, 학생 1을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글의 주제, 논지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좋겠다.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 조사해볼게 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 그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이 글은 누구한테 쓰는 거라고요? 학생들에게 쓰는 건데 유아 수업은 누구한테만 한다고요? 어른들만 대상 하면 공감이 잘 안 되겠죠. 그걸 고려한 거죠. 학생 1은 아주 똑똑합니다. 그럼 5번이 답인데 5번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겠군.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했다. 일단 다른 활동을 제시했다는 거랑 평가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다른 활동을 제시해서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거의 말이 안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학생 3. 자, 여기서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 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이 5번이 답이 안 되려면, 적절한 것이 되려면은 그거 잘못됐어, 어른들로만 대상으로 하니까 우린 이거 하지 말자, 혹은 잘못된 의견이야 라고 평가를 했겠죠. 좋지 못한 의견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그게 좋은 것 같으니까 학생이 하는 거를 찾아보겠다 라고 말을 동조를 해주고 있죠. 전혀 반대, 적절성 판단한 것도 아니고요, 평가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5번. 5번은 어딜 보자. 기억과 니은이네요.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억은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들어 논의가 필요한 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기억을 볼까요?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은데 우려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논의가, 네, 나열하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된다고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바로 아주 깔끔하죠. 2번을 보면 그러면 니은은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에게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독자가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는 건 어때? 자, 여기서 니은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야, 그건 잘못됐어, 그건 잘못됐어 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그게 문제야? 다른 게 문제지? 전혀 아니죠.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물음의 형식을 활용해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 3번 선지가 뭐냐면 서리법이라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니? 그런 것 같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그렇다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정말 서리법을 쓰였는가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서리법일까요? 아니면 진짜 물어보는 걸까요? 당연히 진짜 물어보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도움을 질의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서리법은 전혀 아니죠. 이게 서리법이라고 알아두면 좋겠죠. 4번. 니은은 기획과 달리 상대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해했니? 이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해했니? 근데 어때? 라는 건 이게 바로 사실 3번이죠. 이게 3번이지, 니은이 3번이지, 이해가 정확한지를, 상대 질문, 내가 이해한 게 맞니?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전혀 아니죠. 네. 5번. 기업과 니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의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 독자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는 건 어때? 자신이 처한 상황. 니은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있을까요? 아, 우리 어려워졌어. 독자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작하는 거 어때? 나의 상황일까요, 이게? 이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니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네, 6번하고 7번을 그때 당시 많이 틀렸었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B를 바탕으로 C를 작성했다고 하네요. C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먼저 B를 봐야겠죠. B가 우리 도시 특색 중에 전통이 드러나는 산할머니 재단과 거기서 열리는 문화제도 소개하자. 자, 1번, 2번. 산할머니 재단과 문화제. 좋은 내용이야. 그 내용에 산할머니 전설과 사랑시의 명칭 유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어. 그 내용도 조사해 올게. 승인이 됐습니다. 참, 바람맞이 언덕이 사진 찍기 좋다던데 우리 도시의 특색은 아니지만 재단 근처니까 바람맞이 언덕도 소개하자. 바람맞이 언덕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내하면 좋겠어. 좋아. 하고 끝났습니다. 총 6가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보면서 여기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산할머니 재단과 문화제를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있었죠. 재단과 문화제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를 안내한다. 그러면 행사가 있어야겠죠. 사랑시 이야기는 사랑시 터미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산할머니 재당에서 시작한다. 이 재당은 사랑시의 전통적 특색을 드러내는 곳으로 사랑시의 명칭에 유래하다 관련된 것이다. 여기 명칭이네요.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이 아들 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내 아들은 평생 효를 다해 보셨고 훗날 그 여인은 하늘로 올라가 마을을 지켜주는 산할머니 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도시는 효를 으뜸으로 여기며 산할머니 신을 섬기는 전통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해마다 문화제를 열고 있다. 재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가 정자를 지나 5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 언덕 중앙에 사랑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노을이 질 무렵 바람맞이 언덕과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라고 끝났습니다. 행사 얘기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자, 2번. 산할머니 전설을 추가하자는 은영을 반영하되 산할머니 일화가 담긴 은행나무도 소개한다. 산할머니 전설을 추가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면 산할머니 일화가 담긴 은행나무가 있었나? 자, 여기 은행나무가 여기 있어요. 정자를 지나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 언덕 중앙에는 사랑시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끝. 은행나무의 일화, 산할머니의 일화 있나요? 없죠. 그냥 은행나무 있다고 끝났어요. 글은 항상 정확히 봐야 돼요. 산할머니랑 은행나무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2번 선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함정선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을 땐 항상 생각을 제거하고 글로만 봐야 된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사랑시 명칭을 유래하자는 추간을 반영하되 사랑시 명칭이 변화되어 온 과정. 사랑이 설왕이 되고 소랑이 되고 다시 사랑으로 왔다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죠. 4번. 사랑시 전통을 보여주는 바람맞이 언덕을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맨날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
문화재가 열리는 이유 있었나요? 문화재가 열린다는 건 알았는데 혹시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산할머니 신을 섬기는 전통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해마다 문화재를 열고 있다. 왜요? 왜 여기서 열고 있어요? 라는 답변이 있나요? 여기가 뭐 여기서 다 죽었기 때문에 혹은 여기서 산할머니가 뭐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도 답이 안 됩니다. 사실 이 5번 선지를 못 골랐던 이유는 답이 너무 어설픈 답으로 골랐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죠. 제당에서 바람맞이 언덕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자로 거쳐가는 경로를 소개한다. 사실 이런 선지가 답이 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문데 이번에 또 나왔다는 것은 수능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배제하고 읽으라는, 또 너희들이 답이 하찮은 것은 절대 답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아주 부셔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있었죠, 사실. 여기에 이미 6번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기를 안내하자 있었어요. 있었는데 생각이 이제 막아버린 거죠. 아, 이건 답이 아니야. 이건 없었을 거야 라고. 그리고 여기 제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나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 바람맞이 언덕으로 가는 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정자를 거쳐가는 길. 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글로 정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7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이제 A가 뭐냐면요, A를 못 찾은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꿀벌의 말풍선이 A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 읽은 부분은 A, B 읽었고요. 이 부분과 여기 부분 두 군데에 남았습니다. 과연 이 두 군데의 부분에서 를 바탕으로 이제 A에 들어갈 내용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A 내용은 뭘까?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수집한 기억 니은까지 읽었죠?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반딧불, A의 말풍선이 들어간 친구가 반딧불입니다. 불임에 말풍선을 달고, 여기 있나 보네. 말풍선을 달고 거기에 문구를 넣자.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이게 1번입니다. 사랑시를 방문하여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자, 특색과 좋은 점 두 가지 드러내야 되고, 그다음에 문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대조, 반드시 대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대조가 들어가지 않는 선지는 지우고 시작을 하라는 거죠. 이 문제가 특이했던 건 원래 보통 이런 문제는 여기에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글을 쓰시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라고 보기를 줘서 푸는 문제인데, 이번에 이렇게 글 안쪽에 숨겼다는 점이 좀 특색이 있는 특징이었죠.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교회의 고장 사랑시로 오시겠어요? 바람맞이 언덕에서 별빛처럼 피어나는 반딧불을 보면 텅 빈 가슴이 빛으로 가득 찰 거예요. 자, 대조는 있어요. 텅 빈 가슴이 빛으로 가득 찬다. 대조는 있는데, 그러면은 사랑시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좋은 점도 되겠어요 이게. 하지만 뭐예요? 특색, 예술, 자연, 사랑시의 전통,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나 있지가 않죠. 그래서 1번은 아웃. 땡. 2번 산할머니 전설이 남아있는 사랑시, 효의 전통과 맑고 깨끗한 자연 풍경이 있어요. 아름다운 예술이 가득한 사랑시로 오세요. 대조가 없죠. 탈락. 3번 사랑시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담은 그림을 감상하면서 화가의 해설을 들어보세요. 효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산할머니의 전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좋은 점은 있지만 대조가 없죠. 탈락.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가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가 있는 청정한 화랑시로 오세요. 어두운 여름밤을 수놓는 밝은 반딧불. 자, 대조도 있고요.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전통, 자연, 예술 모두 포함되어 있죠. 4번입니다. 이런 글짓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조건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체크가 안 돼 있다, 하나라도 포함이 안 돼 있다면 반드시 틀린 겁니다. 5번 사랑스러운 반딧불이야 오순도순 함께 떠나는 사랑시 여행. 눈은 시원하고 마음은 따뜻하게 대조는 있죠.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없어요. 그리고 자연, 사랑스러운 반딧불이, 예술이 없어요. 예술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좋은 점이 없다 이거예요. 달라. 이렇게 보시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 이어서 8번부터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기억, 미음 중 글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기억, 미음을 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고요. 9번은 고쳐 쓴 마지막 문단.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보고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0번 보기의 관점에서 A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풀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먼저 풀 것은 가장 범위가 정확히 지정되어 있는 10번 보기와 A를 보고 풀라는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 허구라는 두 가지 요소가 사극의 본질이다. 자, 뭐예요? 역사적 상상력의 산물로서 허구라, 사실과 상상력 두 가지 모두가 사극의 본질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극은 자신의 정체성이 멀어지므로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가는 하나의 얘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를 보겠습니다. A는 뭐냐? 사극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 만든 허구적 창작물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극은 본질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사극의 본질은 무엇이다? 구현되는 주제의식이 있다 라고 A에는 써져 있네요. 사극의 본질은 주제의식이다. 보기랑은 다른 주제의식이네요. 사극에서는 허구를 통해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그것이 얼마나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이다. 공감을 사는 게 중요하다.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이냐? 10번은 결국 이 보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0번 이 보기는 무슨 내용이었냐?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 두 가지 모두가 사극의 본질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상상력, 허구가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 사극은 상상력의 산물로서 허구를 제외하고, 이게 틀렸죠. 제외하면 안 된다 그랬죠. 2번 사극에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의 사실로서의 역사보다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된다. 안 된죠. 두 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3번 사극은 상상력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들 간의 유기성을 부여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자, 사극에서 상상력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 뭐예요? 즉, 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역사적 사실들 간의 유기성을 부여하는 데 활용하다.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의 얘기를 만든다가 유기성을 부여한다랑 같은 뜻 다른 말로 나왔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정확히 3번 이 답이 됩니다. 이처럼 이 보기에서 중요한 내용 다른 말로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 그걸 고르는 것이 수능입니다. 네. 4번 사극에서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요인은 허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의식이 아니라 사실로서의 역사이다. 아니죠. 둘 다라 그랬죠. 보기에서는 사극의 본질에 부합하려면 허구적 내용 재미보다는 아니죠. 역사적 사건과 유사성에 초점을 둘 다 맞춰야 된다 그랬죠. 보기는.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9번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것도 이 10번과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고쳐 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 원래 글과 뭐가 달라진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라는 건데요. 그럼 원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실제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며 지혜를 얻는다. 한편 사극을 통해서는 감동과 즐거움을 얻는다. 이처럼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여기서는 뭐예요? 실제 역사 속 사건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그 다음에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둘 다 중요하다 라고 써져 있는데, 뭐가 잘못됐길래 고쳐 썼을까요? 고쳤으면 나는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일단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상상력 바탕으로 실제 역사의 현실을 소환하면서 끊임없이 과거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로 인해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극에서 재창조된 인물에 공감하거나 그들의 삶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과 경험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 사극을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된다. 다른 말이 나왔죠.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줘야 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더 부각을 했죠. 그럼 그것이 나타나 있는 선지는 무엇일까? 1번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런 거 없죠. 실제 역사 사극의 초점으로 눈치가 흐려짐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실제 역사랑 사극 이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사극은 허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허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몰입을 하고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쳐 쓴 것이죠.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점이었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와 사극으로 초점이 분산되어 논지가 흐려지므로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이 부각되도록. 여기 이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돼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됐나요? 3번 실제 역사의 장점 이런 거 없죠. 장점이 없어요. 실제 역사의 장점. 실제 역사의 사극의 긍정적 기능 3번이랑 4번은 똑같은 선지예요. 둘을 골랐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 풀이에 주의하시고요. 5번 실제 역사의 사극에서 반영이 이거 아니었죠. 이게 아니라 뭐다?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잘못 마지막 문단,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마지막 8번 기억미음 중 글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요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기억, 학생들 사이에 사극의 논란에 있음. 실제 역사는 다르지만 재미있는 다는 반응과 아무리 들어가지만 수업 내에서 내용 반응과 너무 달라 보기 불편했다는 반응. 여기 논란 있네요. 기억, 사극의 본질은 주제의식이 있음. 아까 찾았죠? 니은, 사극의 흥미를 갖는 원인. 사극에서는 실존 인물의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거나 실제, 자 여기
이러한 점은 시청자들이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돼요. 라는 건 이러한 점이 뭐예요? 사극에서 실존 인물의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거나 실제 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등장시켜 극적 긴장감을 더욱 높인다 라고 했던 점 여기 있습니다. 4번 사극은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바로 있네요. 리얼. 그래서 답은 5번 미음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화장문 누군가는 쉽다 그러고 누군가는 어렵다 그러는 화장문, 사실 고득점을 위해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맞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1번부터 10번이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이 중요한 점은 뭐다? 글의 핵심 내용이 뭐고 어디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디서 찾는다? 문제에서 찾는다. 문제에서 글씨를 보고 글씨에 있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글씨에 있는 내용에서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가면 헷갈릴 일이 더 적어지고 함정에 빠질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공부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